박기영 본부장이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 출입했던 김건호 전 부장님.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던 당사자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박기영 현 본부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그때 어땠습니까? 제가 출입 기자였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오늘 어저께 청와대 해명하는 걸 보면서 공과 과가 같이 있다. 그런데 과는 황우석 그 사태에 같이 연루가 돼가지고 거기에 공동 저자로도 올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거는 국가과학기술보좌관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근데 이제 그러면 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같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끔 기자들하고 또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와서 브리핑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는지는 그거는 제가 그 전공 분야 아니어서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뭐 무조건 아니다라고 할 건 아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는 요번에 인사의 프로세스는 근데 제가 보기에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가 있다 여기에 지금. 예. 어떤 시나리오예요? 탁현민하고 지금 현재 행정관하고 둘 다 지금 안 물러나고 있는 점에서는 오늘까지는 같은데 탁현민과의 길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앞으로 좀 두 사람이 걷는 길이 달라질 거다. 처음부터 임명할 때부터 논란이 예.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모르고 했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황우석 사태 연루됐으니까 알고 임명을 했고 논란이 딱 되자 어저께 박기영 이제 혁신 본부장은 나와서 나는 사죄는 했지만 사퇴는 안 하겠다는 입장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직후에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박기영 그 본부장 인사로 송구하다. 이 송구의 주체는 문 대통령이다. 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고 송구했다는 거는 그리고 과와 함께 공도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일단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엄호를 하는 거죠. 엄호 사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2, 3일 정도 여론을 지켜보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계속 보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좀 2, 3일 추이를 좀 보겠다. 네,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 손혜원 의원 등 여당 의원들까지 비판하는 거 나서는 거로 봐서는 앞길이 순탄치는 않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거둘 수도 있다. 이렇게. 김병민 박사님 어제 네. 댓글을 보니까 뉴스가 딱 뜨자마자 초창이 댓글은 어떻게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냐라는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들.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이 취재하는 실제 여론과 비슷한 댓글이 초창기에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댓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묻히고 박기영 본부장을 역시 엄호하는 청와대의 논리와 비슷한 댓글들이 계속 뜨더군요. 여론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여론을 보겠다는 하는 건지 아니면 포털에 있는 일부 지지자들의 댓글 여론을 보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본부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청와대가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상 이게 차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없기 때문에 인사검증에 대한 최종 절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죠? 청와대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자마자 이거는 과거에 있는 김병준 부총리보다 훨씬 더 최단 기간에 낙마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인사를 하게 된 총괄적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현재 청와대 입장에서는 책임에 대한 단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과 과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와 명분을 쌓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론을 예의주시하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공도 있지만 여론을 참작하여 걷어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현 정부에 있어서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갖고 굉장히 많은 인사상의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강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현재까지 인사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 정도 시점이 됐다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는 5년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인사 문제에 대한 난맥에 지금까지 이끌어온 박기영 본부장 임명 강행해서 갈 거는 그냥 가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걷어들일 거라면 이 걷어들인 사태를 만들었던 장본인에 대한 책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공과 가를 다 인정한다면 10년이 지났어요.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이제 수감하고 있는 안종범 수석을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공도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10년 뒤에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 만약 돼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현재 민주당은 무슨 입장을 취하겠어요? 가정이에요,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공과 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여기에 대한 논리 구성들을 좀 탄탄하게 하기를 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께서 부탁드립니다. 박수현 의원, 청와대 대변인을 제가 잘 아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예. 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야당의 발언 들어보시죠. 비겁한 건 민주당이다. 아무런 반대 목소리도 없다. 대통령이 괜찮은 과학자라고 하면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한 사이비 과학자라도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가? 김우식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탁현민하고 아까 똑같다고 그랬는데 탁현민과 대통령과의 그 돈독한 신뢰관계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인 시절에 네팔에 가가지고 그 힘든 시절에 트레킹 같이 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저는 도대체 박경 본부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런 가까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정말 진짜 인사 난맥의 인사 검증에 실패한 이런 것들이 본다면 대통령께서 내가 임명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관급사를 그냥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제 박경 본부장의 기자회견을 보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인 것 같고요. 유일하게 하나의 탈출구는 대통령께서 임명을 거둬들인 것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탁현민처럼 좀 탁현민 이상으로 정말 신뢰하는 분이라면 대통령께서도 걸어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박경 본부장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자리가 민정수석 아닙니까? 저는 정치부 기자하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요 며칠 조국 민정수석의 기사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